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김영은 작사 작곡의 비개인 여름날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뜨겁고 습했던 여름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요즘 날씨가 부쩍 선선해졌어요. 덥다 하며 에어컨을 틀어대던 여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짜증만 내며 보낸 여름이 아쉬워 비에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비 오는 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산을 써도 가방 속 짐이 젖거나 양말이 젖으면 속상하기도 하고 축축해서 하루 종일 찝찝하기도 해서요. 그런데 학교에서 비 수업을 하면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 좋은 이유도 참 다양했어요. 비 오는 소리가 좋다, 시원해서 좋다, 웅덩이가 생기면 첨벙첨벙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다 등등.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우산도 안 쓰고 동네를 뛰어다녔던 추억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의 비 오는 날은 어떠셨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책 소개 시작할게요. 제 닉네임이 요정이라 그런지 노래 제목에 요정이 들어가면 우선 들어보게 됩니다. 김남삼 작사, 작곡의 우산 속의 요정. 함께 들어봐요. 똑똑똑똑 빗방울이들 나와
똑똑또독 빗방울 리듬처럼 통통 튀는 동요, 우산 속의 요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린이들의 우산 속에는 이렇게 노래하는 요정이 있을지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 봅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에서는 최근 출간된 따끈따끈한 그림책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고심해서 고른 비슷한 주제의 동화책, 청소년 소설, 어른책들도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훌쩍 자란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읽으면 좋겠다 싶은 책도 고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어린이를 위한 책만 볼 순 없잖아요. 어른을 위한, 바로 우리를 위한 마음의 양식도 종종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림책방에서는 2권의 신간 그림책이 입고되었는데요. 첫 번째 입고된 책은 올 9월에 출간된 노인경 작가님의 우르릉팡 변신우산입니다. 이 책은 노인경 작가님의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의 8번째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미취학 어린이들에게 특히 강력 추천하는데요. 이유는 이 책의 두 주인공 밤이와 달이의 말이나 행동이 딱 그 또래 아이들의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아마도 밤이와 달이가 작가님의 아드님과 조카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책이라 더욱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전 작가님의 북토크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작가님이 아드님을 키우실 때 종종 언니분의 따님도 함께 돌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두 아이의 행동이나 말이 인상 깊어서 메모와 사진으로 남겨두셨고 이것들이 바로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의 소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듣는 순간 저는 아이 키울 때 뭐 했나 싶더라고요. 역시 짧은 메모나 기록이라도 남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구나 싶었어요. 아무튼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는 문학동네에서 출간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9번째, 10번째 책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 조카가 이제 막 9개월이 된 아가예요. 그런데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가 완결되면 이 아가에게 꼭 선물해 주려고 제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사주고 싶은데 이 책이 보드북 형태가 아니라서 아가들은 찢을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문학동네에서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는 보드북으로도 나왔으면 하는 그림책이에요. 그만큼 영유아 아이들과 읽어보면 정말 좋을 그림책이니 한번 오늘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밤이랑 달이의 대화도 정말 사랑스럽고 따스하면서도 귀여운 그림 역시 어린이들과 함께 보기에 정말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우르릉팡 변신우산 잠깐 읽어드릴게요. 옆에 아이들이 있다면 함께 들어보세요. 우르르팡 변신우산 노인경 그림책 문학동네. 누나, 비 온다. 나가자. 나오니까 좋지? 응, 비 와서 좋아. 누나, 저기 봐. 지렁이들이 우산이 없나 봐. 지렁이들아,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고맙지만 됐어. 우리는 지금 목욕 중이거든. 달팽이도 우산이 없네. 달팽이야,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 괜찮아. 이미 도착했어. 오리도 우산이 없네. 오리야,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 식구가 좀 많은데 괜찮겠어? 물론이지. 어서 들어와. 백곰도 우산이 없네. 너도 집에 데려다 줄까? 우리 집은 북극인데? 북극? 괜찮아. 금방 데려다 줄게. 말도 코끼리도 데려다 줄게. 모두 들어와. 집에 데려다 줄게. 어디든 데려다 줄게. 꼭 데려다 줄게. 과연 밤이란 다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우르릉 쾅쾅 천둥이 친 뒤 밤이란 다리의 우산 아래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목이 왜 우르르 쾅쾅 변신우산이 아닌 우르르 팡 변신우산인지, 그림책 속의 우산이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한 장면 한 장면 볼 것도 정말 많은 그림책이에요. 또 이 책의 면지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 다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모두 발만 보여요. 그래서 어린이들과 함께 우산 아래의 발 모양과 우산의 모양을 보면서 어떤 동물인지 상상해 보아도 충분히 재미있을 듯 합니다. 특히 이 밤이랑 달이랑 시리즈의 백미 중 하나는 그림책 가장 끝에 실린 밤이의 질문 혹은 꿀팁이에요. 어린이와 함께 밤이의 질문에 대답도 해보고 어린이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인경 작가님의 우르르팡 변신우산은 신간이라 도서관에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리즈가 모두 굉장히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으니 너무너무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 시리즈의 다른 책들을 먼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랑 안 놀아, 이불은 안 덮어, 하나도 안 괜찮아, 우유는 안 마셔, 내 거야 다 내 거야, 훌훌 도르르 마법병원, 꽁꽁 사르르 비밀의 방,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우르르팡 변신우산까지. 어른에게는 한없이 사소하고 때로는 귀찮거나 성가신 일들도 어린이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자 고민일 때가 많지요. 그런 어린이들의 마음들을 가까이에서 섬세하고 다정하게 정말 잘 헤아린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은 이 작품을 읽으며 맞아 나도 그래 라는 공감을, 양육자에게는 아 어린이들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는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 줄 책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 마저 이어갈게요. 우와, 비다. 우산 쓰고 가야지.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동요 두 곡을 연달아 들으셨는데요. 첫 번째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동요죠. 윤석중 작사, 이계석 작곡의 우산입니다. 작사가인 윤석중 선생은 한국 동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시는데요. 아가들과 놀이할 때 부르던 노래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을 비롯해서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라는 새신.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라는 똑같아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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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위에 젓가락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또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라는 기찻길 옆. 정말 노래가 많은데요. 제가 몇 개 더 불러드려 볼게요. 제가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은 아닌데 그냥 추억을 되살리는 용도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귀 타고 장에 가시고 할머니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이 노래도 아시죠? 집 보는 아기라는 노래이고요. 또 어린이날 노래로 유명한 노래인데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라고 시작하는 이 졸업식 노래까지. 아마 이 노래들을 제 세대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런 동요들이 점차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이에게도 제가 몇 곡 불러줘 봤는데 거의 모르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최신 가요 유행하는 노래는 알아도 동요를 많이 모른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동요는 어린이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동요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김민초 작사, 이지은 작곡의 우산들의 수다 시간이었습니다. 이 동요는 2023년 KBS 창작 동요제에서 최우수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비 오는 날 온몸을 활짝 펴고 토독토독 타다닥 빗소리 수다 떠는 우산들이라니 가사도 곡도 행복한 웃음이 물씬 배어나오는 느낌이지 않나요? 우리 어린이들의 비 오는 날도 딱 이럴 것 같아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두 권의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노인경 작가님의 우르르팡 변신우산에 이어 그림책방에 입고된 두 번째 책은 로랑 모로의 빗방울의 맛입니다. 이 책은 올 8월 미래엔 아이세움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번역은 이경혜 작가님이 하셨어요. 이 책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우르르팡 변신우산에 비하면 판형이 꽤 큰 책입니다. A4지보다도 조금 큰 책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선명한 하늘색, 노란색, 초록색, 주황색 등으로 하얀 바탕에 그려진 그림이 표지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하고 상큼한 매력을 선사하는 책입니다. 또 이 책의 제목도 인상 깊었는데요. 빗방울의 맛이라니요.
여러분들은 빗방울 언제 맛보셨나요? 혹시 빗방울의 맛을 기억하시나요? 사실 요즘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이들이 비 오는 날 하늘에 입을 벌리고 빗방울을 맛보려고 한다면 저라도 말릴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빗방울의 맛이라는 이 재미있는 제목을 한번 연상하면서 우리 이 그림책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로랑 모로 작가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색감을 과감하고 선명하게 쓰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강렬하고 굵은 선과 면을 리듬감 있게 구성하시고 쓰셔서 그림의 형태감이 한눈에 팍 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이 작가님 작품을 보다 보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도 이거 로랑 모로 작가님 것 같은데? 하면서 알아보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가들은 태어나서 2개월까지는 밝음은 볼 수 있지만 비슷한 색의 구분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기에는 보통 흑백 모빌이나 초점책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생후 3개월이 되면 밝고 어두움과 더불어 보다 다채로운 색깔과 다양한 모양을 인지하고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영아기, 유아기의 어린아이들일수록 선명하고 화사한 색깔과 다양한 형태를 자주 접하고 감상하면 뇌 발달에 좋다고 해요. 이런 어린이들의 발달 과정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랑 모로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랑 모로의 작가의 그림책 중 하나인 안녕 나의 작은 새라는 책을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조카에게 선물로 보냈었어요. 요 안녕 나의 작은 새 같은 경우에는 보드북 형태인데다가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생생한 색감으로 담아낸 책이라 한눈에 이거는 제 조카 선물이다 싶었다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빗방울의 맛 역시 뛰어난 색감이 돋보이는 작품이에요. 이 책은 아쉽게도 보드북 형태는 아니지만 판형이 커서 조금 멀찍이 두고 보여주면서 감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빗방울의 맛 조금 읽어드릴게요. 빗방울의 맛 로랑 모로 글 그림 이경혜 옮김 미래엔 아이세요. 날씨가 참 좋다. 낮은 길고 하루도 느릿느릿. 언제나 여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이다. 또 하나, 또 하나. 어느새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찼어.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어온다. 풀들이 흔들리고 나무들이 노래해.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지. 그 소리를 더 잘 들으려고. 톡, 첫 번째 빗방울을 맞았어. 커다란 빗방울. 따뜻한 빗방울이야. 비냄새가 물씬 났지. 아스팔트를 적시는 비냄새. 갓 베어낸 풀밭에서 피어오르는 비냄새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 싱그럽고 달콤하고 상쾌해. 이건 땅의 냄새, 모든 것의 냄새야. 비의 향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어. 하늘이 수천 개의 물방울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엄청나게 거대한 물뿌리개처럼. 내리는 빗방울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손을 내밀었지.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들. 나는 맑은 빗물을 눈에 가득 담았어. 빗물로 온몸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빗물은 찰랑이기만 하다가 두 눈을 깜빡이니 눈물이 되어 내 얼굴 위로 흘러내렸어.
어서 안 들어오고 뭐하니? 아빠의 목소리에 나는 꿈에서 깨듯 정신을 차렸지. 이렇게까지 빨리 달려본 건 처음이었다. 흠뻑 젖은 옷을 벗고 보송보송 몸을 말려야지. 아빠가 나를 닦아주었다. 아빠의 커다란 품에 안기니 얼마나 포근한지. 갑자기 밤이 온 것처럼 밖이 캄캄해. 고양이는 어디로 갔을까? 작은 개미는 비 피할 곳을 찾았을까? 소들은 괜찮을까? 자전거 타던 아저씨는 주룩주룩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방울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본다. 내 방에 앉으니 후두득 후두득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려. 아, 잠잠해졌다. 얼른 장화부터 신어야지. 마당에 나가니 눈이 부시다. 환한 햇살에 다시 익숙해질 시간이야. 아빠랑 극장에서 나왔던 어느 날 오후가 떠올랐지. 상큼한 공기가 뺨을 어루만진다. 숨이 더 잘 쉬어지는 느낌. 온 세상이 시원하게 샤워를 한 것 같아. 어떠셨나요? 로랑 모로 작가의 그림책은 선명한 색감과 강렬한 형태에 비해 내용은 따스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선 약간 모호하다 느껴지는 지점도 있어요. 하지만 어린이들은 그런 모호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듯해요. 또한 이 책에서 비를 피해 집으로 들어온 아이가 고양이와 개미, 자전거를 탄 아저씨 등을 걱정하는 장면은 앞서 지나간 그림들이 그저 예사로 그려진 것이 아님을 슬쩍 알려주죠. 아마 어린이들은 읽어주시는 양육자님들보다 더 빨리 알아차리고 찾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지보지 봄비가 내려요. 하늘 안에 꽃잎이 내려요. 시원한 여름비가 내려요.
김은선 작사, 마리샘 작곡의 비가 내려요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은 비와 관련된 그림책 2권을 소개해드렸어요.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노인경 작가의 우르르팡 변신우산과 미래의 아이세움에서 출간된 로랑 모로 작가의 빗방울의 맛이었습니다. 무더웠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푹푹 쪘던 여름은 지나갔지만 보슬보슬 가을비가 내리는 날에도 딱 읽기 좋은 2권의 그림책이니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발견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소낙비 내리던 여름은 보내주고 가을이 오는 소리를 들어볼까요? 김재영 작사 작곡의 가을이 오는 소리입니다. 가을이 오는 소리 여름이 가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비 타고 온다 가을 새를 보며 웃는다 파란 하늘 보며 웃는다 가을이 오는 소리 여름이 가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비 타고 온다 가을 새를 보며 웃는다 파란 하늘 보며 웃는다 김재원 작사 작곡의 가을이 오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림책방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해 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간 그림책 우르르팡 변신우산 빗방울의 맛 2권에 이어 동화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앞서 소개해드린 그림책 빗방울의 맛을 번역하신 이경애 작가님의 동화책 책 읽는 고양이 서꽁치입니다. 이 책은 2022년 문학과 지성사에서 출간되었고요. 이경애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이은경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동화책이에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경애 작가님은 글도 쓰시고 번역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한 작가님이신 듯 합니다. 또한 책 읽는 고양이 석꽁치는 2024년 어린이 도서 연구회의 동화동물 씨동무 도서로 선정된 책이기도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가꾸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1980년에 만들어져서 무려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바로 이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책 읽어주기 사업 중 하나가 동화동무 씨동무입니다. 동화동무 씨동무는요,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신청을 하시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 회원 중 동화동무 씨동무 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책을 고르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사업이에요.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동화동무 씨동무에서는요, 매년 초등,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학년별로 4권에서 5권의 책을 선정하여 어린이들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동아동무 씨동무 도서 선정 과정에 잠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수많은 동화책을 읽고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책들이 선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도 나름 여러 권 읽고 들어갔는데 제가 참여했던 통의에서는 결국 딱 한 권만 올해 동아동무 씨동무 사업에 선정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엄선된 책들 중에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 읽는 고양이 석꽁치가 포함이 된 것이랍니다. 사실 요즘 그림책이나 동화책에서 고양이나 강아지가 등장하면 어린이들의 호감도가 싹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책 역시도 제목뿐만 아니라 표지에서도 까만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 어린이들이 우선 흥미를 가지고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이 책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접했는데요. 보통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다시 안 보는 어린이인데 이 책은 고양이 덕분인지 최소 2-3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책을 펼치는 순간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들마저 쫙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책인가 봐요. 또한 책 읽는 고양이 석꽁치 속에는 보물섬, 장화시는 고양이, 100만 번 산 고양이 등 꽁치가 좋아하는 책들도 다양하게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아직 안 본 책들을 찾아보고 또 내가 아는 책이 나오면 그 내용을 함께 떠올리며 다양한 독서 경험과 독서 확장도 가능하답니다. 사실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는 이 책을 고학년 대상 도서로 선정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긴 글을 잘 읽고 이미 다양한 독서 경험을 한 초등학생이라면 2-3학년부터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책 읽는 고양이 석꽁치의 주인공은 바로 고양이 석꽁치예요. 꽁치가 많이 잡힌 날에 태어나서 이름이 꽁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꽁치의 엄마 고양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글도 줄줄 읽을 뿐만 아니라 한자까지 읽고 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꽁치의 이름을 한자로는 함께 공자에 다스리 칠자를 써서 공치라나 뭐라나. 아무튼 이 꽁치 고양이 가문에는 특이한 능력이 유전되고 있어요. 바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죠. 이 능력은 같은 세대의 고양이 중에 딱 한 마리에게만 나타나고 이마저도 마법의 두루마리에 적힌 한자 글 서자를 봐야지 발현이 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고양이들의 성이 바로 서씨인 거고요. 꽁치의 엄마 고양이 명월이는 아기 고양이들에게 바로 이 글서라는 한자를 보여주고 꽁치가 이번 세대의 책 읽는 고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능력은 행운과 불행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능력이었어요. 과연 책 읽는 능력을 가진 고양이 석꽁치에게 발생하는 행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능력이 가져온 불행은 또 무엇일까요? 책 읽는 고양이 석꽁치, 제가 1장만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는 고양이 석꽁치. 이경의 지음, 이은경, 그림, 문학과 지성사. 제1장 책 읽는 고양이가 되다. 이야기를 시작하며 내 이름은 꽁치야. 등 푸르고 몸 가느다란 생선 꽁치가 아니고 온몸이 한방쯤처럼 새까만데 내 발만 흰 양말을 신은 것처럼 하얀 고양이야. 나는 흑묘도란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나던 날 마침 주인 아저씨가 통통배 가득 꽁치를 잡아왔지. 등 푸르고 몸 가느다란 진짜 생선 꽁치 말이야. 그래서 막 우리를 낳은 엄마에게도 잔뜩 갖다 주었지. 옛다 나비야, 새끼 낳느라고 고생했다. 실컷 먹어라. 엄마는 갓 잡아온 싱싱한 꽁치를 얌얌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5 남매의 이름을 다 지어버렸지. 우리 엄마는 성미가 아주 급하거든. 넌 꽁치, 넌 꽁두리, 넌 꽁순이, 넌 꽁미, 넌 꽁초.
가장 먼저 나와 첫 번째 젖꼭지를 물고 있던 나는 덕분에 꽁치가 되었어. 휴, 다행이지 뭐야. 꽁순이 꽁돌이도 웃기지만 꽁미는 더 웃기잖아. 그래도 거기까진 봐준다고 쳐. 만약 내가 5번째 젖꼭지를 물고 있었다면 내 이름이 꽁초가 되었을 거 아니야. 왜? 그건 너무 싫어. 사람들이 꽁초를 버리는 걸 봤는데 발로 꾹꾹 지지겨 놓고 침까지 퇴퇴 뱉더라고. 그럴 때마다 내 동생 꽁초가 그렇게 된 것처럼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거든. 어쨌든 내 이름이 꽁치라서 정말 다행이야. 게다가 나는 꽁치를, 그러니까 생선 꽁치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거든. 고양이라면 생선을 다 좋아하지만 나는 꽁치를 보면 좋아서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야. 그런 나를 보고 엄만 말했지. 내 이름을 꽁치라고 짓다니 내가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지 뭐냐. 그런 나에게 꽁치를 잔뜩 잡아오는 아저씨란 썩 마음에 드는 주인이었지. 뭐 주인이라고 하긴 하지만 고양이한테 주인은 없어. 밥 주는 사람을 귀찮으니까 그냥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어부라는 건 고양이한테 보통 행운이 아니거든. 길고양이였던 엄마가 이 집에 들어온 것도 그래서였대. 향긋한 생선 비린내가 넘치고 펄떡펄떡 뛰는 생선들이 마구 굴러다니는 이 집은 천국 같은 집이었대. 그러나 내가 이 행복한 집에서 산 날은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엄마 성미 급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가 그 성미를 또 발휘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 좋은 집과 주인을 다 잃게 되고 말았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기다려봐. 얘기해 줄게. 어때요? 고양이 서명월, 정말 성미가 대단하죠? 사실 이 에피소드는 작가님이 직접 전해 들으신 이야기라고 해요. 책 읽는 고양이 석공치에 실린 작가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 책 읽는 고양이라는 소재로 글을 쓰기 시작하셨을 때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돌보시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하도 시끄럽게 계속 울어서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서 새끼들을 데리고 정말 싹 나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이 까칠한 고양이의 매력에 푹 빠지신 작가님은 이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책 읽는 고양이 석공치를 완성할 수 있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곁에 고양이는 어떤가요? 저희 동네 길고양이들은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천하태평이에요. 지난 여름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고양이가 새끼를 3마리 낳았는데요. 어미 고양이에 비해 새끼 고양이들은 호기심도 많고 태평해서 지나갈 때마다 고양이 구경하느라 걸음을 멈추게 돼요. 길고양이의 수명은 유독 짧다고 하던데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게 되네요. 자,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서명월 고양이가 떠오르는 동요 한 곡 들려드릴게요. 김지원 작사, 심태한 작곡의 별빛을 쫓는 고양이입니다. 사뿐 두 발 내려놓고 살랑 흔드는 꼬리야옹 소리 죽여 운다 번뜩이는 그 눈빛 앞발은 사뿐 뒷발은 폴짝 타다닥 쿵 야야옹 도망가 버렸네 별빛을 쫓는 고양이 함하늘 달빛 아래 빛나는 은빛 수염 쫑긋쫑긋 실룩실룩 어디로 갈까냐옹 먼 구름 넘어져 보랏빛 별들처럼 반짝이는 야옹 사뿐 두 발 내려놓고 살랑 흔드는 꼬리 야옹 소리 죽여 운다 번뜩이는 그 눈빛 앞발은 사뿐 뒷발은 폴짝 타다닥 쿵 야야옹 도망가 버렸네 별빛을 쫓는 고양이
죽여 운다 번뜩이는 그 눈빛 앞발은 사뿐 뒷발은 볼짝 다다닥 쿵 야야옹 도망가 버렸네 별빛을 쫓는 고양이 별빛을 쫓는 고양이 야옹 아주 톡 쏘는 맛이 있는 동요 별빛을 쫓는 고양이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그림책방에서는 두 권의 신간 그림책 노인경 작가님의 우르르 팡 변신우상과 로랑 모로 작가님의 빗방울의 맛 그리고 동화책으로는 이경애 작가님의 책 읽는 고양이 석공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전시 소식이 하나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모 윌렘스 작가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둘기에게 버스 운전은 맡기지 마세요. 내 토끼 어디 있어? 내 토끼가 또 사라졌어 등 다양한 그림책을 만드신 작가님인데요. 이미 칼데코상을 3번이나 수상하신 꽤 유명한 미국 그림책 작가님이세요. 아마 한국 양육자분들께는 엘레펀트 앤 피기 시리즈가 더 유명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영어 리딩을 막 시작하는 어린이들, AR 1점대 정도 되는 어린이들이 많이 읽는 그림책 시리즈예요. 이 엘레펀트 앤 피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굉장히 짧고 또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한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양육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책인 것 같아요. 바로 이 모 윌렘스 작가님이 한국에서 최초로 팝업 책방을 연다고 하십니다.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이 되는 팝업 책방이고요.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일요일은 휴무라고 해요. 이 모 윌렘스 작가의 팝업 책방이 열리는 장소는요.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2길 22-4 1층 건물이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 낭독회도 열리고요. 사인회도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낭독회와 사인회는 입장권을 사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팝업 책방에서 열리는 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모 윌렘스 작가의 그림책을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 인형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고 해요. 또한 한정판 굿즈도 판매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책 한정판 굿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쉽게 사기 어렵거든요. 아무 때나 내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굿즈를 구경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꼭 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방송을 들으시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시면 그림책방의 인별그램으로 놀러오세요. 책 표지와 책 제목, 작가, 출판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림책방의 인별그램은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입니다. 혹시 찾으시는 정보가 없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방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이고요.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마지막 곡은 가을의 초입에 늘 떠오르는 노래입니다. 아이유의 가을 아침.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눈 비비며
타고 산책 갔다 오시는 아버지의 양손에는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득.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파란 하늘 바라보며 커다란 숨을 쉬니 뜨높은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덜 깬 듯 엉성이 돌기만 빙빙. 토닥토닥 빨래하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동기동기 기타 치는 그 아들의 한가함이 심심하면 쳐대는 괴종식의 종소리와 시끄러운 조카들의 울음소리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뜬구름 쫓았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